안녕하세요. 폴문방송입니다. 오늘은 월남 패망 시리즈 한국인의 월남이난의 레티넷 부인의 월남 탈출수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 이제 1975년도 5월 13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제 월남이 패망할 당시에 이제 월남인들 중에 이제 한국인들의 아내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이제 레티넷이라는 분이 자신의 이제 탈출 수기를 경향신문에 연재하면서 이렇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처음 시댁 나라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피날 길이 될 줄이야. 기구한 운명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이공을 외아들과 함께 빠져나와 뉴포트항에 정박하고 있는 한국행 LST에 타고 보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사이공에서 한국까지는 3,000마일의 기나긴 항로. 하루 종일 머리 위에서 장렬하는 남방의 태양열과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거칠고 험한 인도차이나의 노도 속에서 나는 남편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시댁의 나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남편의 나라, 한국. 자유의 나라, 한국.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부모님들은 그래도 너는 피난할 곳이 있구나 하며 말을 잊지 못하셨다. 한 달 전 비자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급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었다. 월남 제2의 도시 다낭이 떨어지고 나서야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설마 사이공까지는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달랬다. 그때는 벌써 수속을 거의 맞춰가고 있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남편 고석빈 씨에게 연락만 하면 비행기표를 보내달라는 편지까지 띄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티오 대통령 사인과 함께 시국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이번엔 사이공도 어쩔 수 없다는 대화가 공공연하게 오갔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외국으로 피난 갈 연줄을 찾았고 나에게까지 물어오는 일도 있어 수속을 채 못 끝낸 나는 끝내 남편을 못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주말마다 나가는 성당에서 피난을 가지 말고 조국 땅에 남아있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모두 내 처지를 이해 수속을 서두르라는 격려를 해줬다. 3일 전, 그러니까 지난달 23일 이웃에 살고 있는 남편 친구 이선복 씨가 찾아와 한국인 연고자를 철수시킬 한국 해군의 LST가 와 있는데 승선수복을 밟아놓았다는 고마운 이야기였다. 정등고국, 20년간을 살아온 하이비 중거리의 모습이 새삼스러워졌다. 더욱이 베트콩에 점령당하면 운명이 뻔한 경찰관인 아버님 레반 린 씨를 남겨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 한국이나 월남이 모두 평화스러워 자유롭게 오갔으면 오직 좋으련만 어머니 말씀에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26일 상호 7시 통금이 풀리자마자 1km 남짓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니 대사관에는 벌써 피난민 물결이 몰려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얼굴들이 초조와 불안감에 젖어 있었고 미처 승선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살려달라는 애원을 서슴지 않았다. 버스로 뉴포트항으로 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정박 중이던 8.15함에 올랐다. 혼란한 틈에서 배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편성이 있었다. 다행히 나는 남편 친구인 이선복 씨와 그의 월남인 부인 및 세 자녀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2살 난 외아들 영간이는 엄마의 슬픔도 모르듯이 이 씨의 자녀들과 어울려 천진스럽게 노는 모습이 위안이 됐으나 앞으로 긴 선상 생활에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가파니에는 피난민이 갖고 온 짐과 숙소 텐트로 비좁은 데다 한낮 태양열과 철가판의 복사열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8.15함과 함께 정박해 있던 810함에는 투오크 섬으로 갈 월남 피난민 1천여 명이 타고 있었다. 배 위에서 보니 서로 먼저 타려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모습에 눈을 감아버렸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남편은 월남의 이 긴박한 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겠지. 바쁜 틈에 한국으로 떠난다는 편지도 못 내 사이공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는 시부모들에게 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조마조마했다. 붕 고동소리와 함께 8.15함이 서서히 부두에서 밀려나갔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흔들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조국 땅과 작별을 했다. 조국이여 안녕. 내 눈에선 만국한을 담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이게 레티넷 부인께서 이제 한국인 남편은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티넷 씨는 이제 그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녀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월남이 75년도에 이제 정확히는 베트공보다 이제 월맹군이죠. 이제 북베트남군 정규군이 사이공을 4월 말까지 함락을 해요. 이제 그 전에 탈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군 LST 함정을 2대를 이제 파견을 해서 한국인 교민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월남민들을 LST에 태워서 탈출을 시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레티넷 씨가 이제 처음 이제 배를 타는 과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도 사실 순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월남 정부, 그러니까 자유 월남에서도 순순히 자국민들을 빼가는 걸, 외국에서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빼가는 걸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세이도 많이 치고 회방도 많이 났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제 LST가 갔던 명목은 이제 월남에 지원 물자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뉴포항에 들어갔고,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빼내고, 주로 월남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대신에 월남인 VIP들을 일부 싣는 조건으로 이제 한국인들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기 상편이고요. 이제 중편을 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월남인 아내, 레티렛 부인 탈출 수기 중편입니다. LST 함은 조용히 메콩강을 내려가고 있었다. 석양에 비친 사이공 부두. 생전에 다시 그 모습을 볼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시야에서 떠날 때까지 지켜보았다. 밤이면 베트공이 출몰하는 메콩 델타인 강 연안에서는 이른 시간인데도 벌쩍이는 불길이 전황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민첩하고 믿음직스럽게 움직이는 한국군인들을 보고 많은 병력과 우수한 병기를 가지고도 계속 쫓기기만 하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27일 새벽 붕타오 항구를 떠나 빠져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영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승선한 뒤에도 나는 전황이 호전돼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기만을 빌었으나 시각각 조국의 운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이공을 떠나 4일째 푸콩항에서 월남민을 하선시킨 뒤 외항에 머물고 있을 때인 30일 상후 라디오는 항복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4월 30일입니다. 1975년도 이제 월남이 이제 패망한 날이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상하긴 했었지만 함상의 텐트 속 난민들은 한동안 숙연해졌다. 항복 소식이 모든 난민들에게 전해질 때 LST함은 푸콕을 급히 출항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연안 죄수들의 유영지인 이 섬이 내가 마지막 본 조국의 땅이다. LST함이 망망대해로 들어설면서 더위와 파도와 싸우며 지루한 선상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무료함을 달래느라고 피난민들은 가판위에 모여 영화도 보고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충분한 편으로 간식과 어린이들을 위해 나눠진 과일, 통조림 등은 남았다. 다만 음료수가 부족했다. 잠자리가 불편했으나 피난민으로 이 정도 불편은 관광여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천막 속의 한국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선상생활은 천막별로 편성돼 조 단위로 움직였는데 내가 속해 있던 10조의 복을 맡고 있는 한국 사람은 어린이들이 투정한 것까지 보살펴주는 등 세심한 발휘를 해주어 고마웠다. 그러나 8일부터 풍랑이 심해지자 아들 영간이 뱃멀미를 몹시해
하루빨리 한국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 배가 많이 흔들리는데도 한국인들과 월남 남자들은 헌신적으로 부녀자들을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월남 남자들은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역시 따이안 남자가 강하구나 생각했다. 여기서 이제 따이안이 이제 한국 사람을 말합니다. 월남말로. 식사는 대형 식당에서 한꺼번에 하게 됐는데 주식은 보리밥, 부식은 레이션으로 김치, 장조림, 꽁치, 젓갈 등 고루 같이 구워지고 분량도 많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월남인들은 처음 보리밥을 잘 먹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한국인과 똑같이 잘 먹게 되었다. 풍랑이 더욱 심해지고 한국이 가까워지며 한밤의 날씨가 추워지자 9일에는 가판이 천막을 모두 거두고 선실로 자리를 옮겼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뱃멀미를 하는 어선 속에서도 월남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곳곳에서 상륙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월남민들은 난민 아닙니까? 이제 그 난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얘기예요. 주변국들이. 예, 계속하겠습니다. LST함에서 한국인들은 너무도 친절했고 우리 피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나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면 적십자사를 비롯해 온 국민이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방송을 해주었다. 이제 또 첨언을 하자면 이 당시 월남 패망은 이제 반공국가였던 한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반공 정부였던 박정희 대통령 정부로서는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 수단이자 이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월남 피난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해역을 벗어날 때까지 베트콩 기습 위협, 대만을 지나면서부터의 심한 풍랑,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식수 부족 등은 함상의 난민들을 크게 괴롭혔지만 자유를 찾아가는 일념 속에 모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이 중편 같은 경우는 1975년도 5월 14일 날 이제 게재가 됐는데요. 경향신문에.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제 베트남을 빠져나와 이제 망망대해로 접어드는 그 장면을 묘사한 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아무래도 급히 나오다 보니까 뭐 보급품 같은 건 넉넉히 실었겠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싣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낮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판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이제 조국을 상실한 그 패배감, 절망감이 이제 월남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이 당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월남 난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 철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레트리렉 부인의 탈출수기 마지막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1975년 5월 15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레트랩 부인의 탈출수기 마지막 편 하편입니다. 내일 아침 한국항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휴대폰을 정리하십시오. 사이공을 떠난 지 16일째인 12일이었다. 풍랑과 단조롭고 지루한 선상생활에 찌들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듯했다. 해가 질 무렵 태극마크가 선명한 비행기가 나타났다. 누군가 한국 비행기다 라고 소리쳤다. 뱃멀미로 음식도 먹지 않은 채 누워만 있던 부인들도 자리를 박찼고 지금까지 전 재산을 월남의 땅에 두고 왔다며 푸념으로 나를 지새우던 많은 난민들도 모두 함께 가판 위로 뛰어가 옷을 벗어 힘껏 흔들었다. 한국 해역에 들어선 것이다. 사실 난민들은 사이공에서 급히 서두르나 전 재산을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온 이가 많았다. 건설회사나 성박회사 등에 취직했던 한국인들은 지난 2, 3월 회사 자체가 철수해버려 함께 떠났고 이 철수선에 승선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사업 등으로 모은 많은 재산이 아까워 차일피일하던 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남 이제 한국인들이 진출한 지가 10여 년이 흐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뿐 아니라 이제 민간인들 중에서도 월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고 집이며 땅이며 뭐 건물이며 뭐 사업체며 많은 재산들을 월남에서 일궈놓은 한국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순식간에 이제 월남이 적화통일이 되면서 그걸 다 놓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전황이 나빠지면서 750대 1이던 환율이 10여 면에 뛰어 애써 모은 피아스타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연하죠. 이 월남이 이제 패망이 됐는데 뭐 월남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이공에 있던 사람들은 나은 편이나 다낭 퀴농 등지에서는 물건은커녕 목숨만 건진 것을 다 천만다행으로 알았다. 월남인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떠날 것을 마음 먹고 달러나 금덩어리를 사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무일 뿐이었다. 또 월남 난민의 대부분인 한국인과 결혼한 월남 여인들에게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다. 언어가 서툰 데다가 전혀 미지의 생활에 항상 그 불안을 금할 수 없었고, 특히 한국인 남편이 일한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취역해 나간 경우에는 처음 보는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부인은 아예 소식이 끊겨 시댁 주소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피난선에 올라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사실은 제각기 다른 고민들을 일시에 풀어주고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다. 갑자기 아리랑 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아무하고나 정말 우리들은 행운아입니다 며 즐거워했다. 하오 8시쯤 검역선이 마중 나와 환자들을 찾았으나 이미 배 안에서는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소독약을 뿌리는 사이 짐을 챙기는 남편, 번호표를 나눠주는 등 하선 준비로 부산하는 속에 밤이 지났다.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느라 가판이는 10,000원이었다. 날이 밝아지면서 드러난 부산 시가의 모습은 어쩐지 타국 같지 않다는 다정한 느낌을 주었다. 아들을 꼭 껴안고 LST에 내려 9호소에 올 때까지 연도를 메운 듯 다정한 인파, 손을 흔들며 반겨하는 모습들 가운데는 찾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쓴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남편은 내가 무사히 한국 땅을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을까? 남편 생각이 더 난다. 시부모님에게는 소식이 전해서 혹시 마중을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사진으로만 본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초조했다. 그러나 9호소에 도착, 무사히 담장 밖 인파를 쳐다봤을 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 레트넷! 내 이름을 크게 쓴 피켓을 휘두르며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월남에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 싱가포르까지 왔으나 월남 정부가 항복한 뒤였다는 것. 수소문 끝에 LST함이 많은 난민을 싣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고 귀국, 이날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것. 내가 들어있는 9호소 2층 창문을 통해 나눈 대화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초조가 말짱히 식혀졌다. 조용하게 축복의 비가 뿌리는 자유한국에서의 첫날 밤, 나는 새 삶을 알려준 한국정부, LST함의 장병들과 대사관 직원들, 그 밖의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며 앞으로 꾸밀 보금자리를 설계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나라에 온 아들 영관이는 정말 평화스럽게 잠을 잔다. 모든 어린이에게 전쟁, 피난이란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난다. 끝. 이제 하편 같은 경우는 이제 레트넷 씨가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하면서 다행히도 남편분을 만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이제 한국인과 결혼한 월남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LST를 타고 오셨기도 했고 한국에. 근데 이제 이렇게 남편분을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아까도 이제 기사에서 언급이 됐지만 시댁 주소조차 끊겨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 갔더니 한국인 본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어쨌든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국 대사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대사관 직원들은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탈출 1순위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조국에 대한 사명감들이 강하셔서 한국인들을, 교민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한국 해군 LST를 타고 모든 교민이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LST를 보내고 나서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을 하려고 보니까 대사관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탈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월남에 남겨둔 재산이 아까워서 탈출을 못했던 사람, 아니면 불법 체류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탈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교민들을 데리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대사관 직원들이 월남 땅에, 그러니까 월남 폐망위에도 남았고, 결국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사관 직원들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상 월남 땅에서, 이제 공산 안된 월남에서 수용소에 갇혀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향 권유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당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조국에 대한 이제 사명감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향하지 않은 채 고국으로 수년 뒤에 모두 이제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의 모습을 보면 참 그때 월남이 갑자기 적화 통일이 된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또 워낙에 국지전이 많았고 미군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이제 월남군의 장비가 많았고 평화 무드가 강했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이제 사이공 근처까지 총성과 포성이 들리고 월남군 패잔병이 몰려오면서 그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눈치가 좀 빠른 월남인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탈출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적화된 월남 땅에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 외교관들과 이제 대사관 직원들, 외교관들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많은 교민들과 한국인 교민 가족들을 구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파리라고 불렀던 사이공은 이렇게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 월남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이제 통일 베트남의 역사가 열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과 다시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베트남이라고 요즘 더 많이 하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는 자유화의 물결이 많이 들어간 나라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좀 우리와는 역사적인 끈이 좀 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막연히 월남 패망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해봤고 그렇긴 했지만, 이제 당시 직접 탈출했던 월남인의 탈출 당시의 모습들, 월남인의 눈으로 본 탈출 당시의 모습들은 또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께 그 기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기사를 읽어드렸고, 어쨌든 이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월남의 패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과 해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이 수기에 많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예요. 그거는 내 나라가 잘 살고 봐야, 든든하게 잘 살고 또 잘 나가야 또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무시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이 잘 나갈 땐 내 나라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내 조국이 망가질 때는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폴먼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2화 2편, 한국인의 월남인의 레티렛 부인의 탈출수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